내가 몇 번을 말했어. 차 세우지 말라고. 여기가 당신 땅이야? 이 늙은 영감아. 그날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한 노인이 주민의 손에 뺨을 맞는 그 장면이었죠. 그분은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냥 참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 따뜻한 도시락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경비원 시아버지에게 도시락을 드리러 갔다가 뺨 맞는 걸 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꺼진 불빛을 다시 켠 작은 기적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경비초소 앞에서 제 시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잠시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파트 입구를 지나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이 맞은 거 맞지? 그분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다림질된 경비복을 입고 늘 하시던 대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끝에 돌아온 건 인사말이 아니라 싸늘한 손바닥 한 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차 세우지 말라고. 여기가 당신 땅이야? 이 늙은 영감아. 아버님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만 숙이셨죠. 죄송합니다, 부녀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괴로웠던 건 그 순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은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쳤어요. 그 중엔 아버님과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도시락 봉지가 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버님? 그렇게 한 발짝 다가서려던 찰나 아버님이 제 쪽을 슬쩍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으셨죠. 지연아, 오지 마라. 입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 한마디에 제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신 아버님의 표정엔 두려움보다 자존심이 보였어요. 내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 자존심이요. 그 여자는 여전히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가 엉망이 되는 거야. 시민의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나이만 먹었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아버님이 손을 번쩍 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거든요. 괜찮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자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는지 다음부터 조심해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서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잔인했어요. 아무도 없었던 그 공터에서 아버님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쳐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고 그 사이로 흐르는 눈물 한 줄기. 아니요, 땀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분이 눈물 흘리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시락을 쥔 제 손은 식어 있었고 그 따뜻해야 할 밥은 어느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하나? 그 순간조차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다가가면 아버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고 그냥 돌아서면 너무 비겁한 며느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초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잠시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아무도 저분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엔 왜 나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잠시 후 초소 창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죠. 그 미소는 늘 그렇듯 따뜻했어요. 지연아, 도시락 들고 왔냐?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마치 무너진 담 위에 덮은 천처럼 위태로웠어요. 도시락을 내밀자 아버님은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살짝 피어오르는 그 순간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냄새 참 좋네. 우리 지연이 손맛이 최고야.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버님을 떠올립니다. 그 초소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던 그 뒷모습을요. 그리고 아직도 제 안엔 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내가 나섰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젓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죠. 아버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얇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핑계로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초소 옆 벤치에는 낡은 모자가 놓여 있었고 아버님은 조용히 바닥을 쓸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점심시간이에요. 식사 안 하셨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지연아. 오늘은 택배가 많아서 바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단정하게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시던 분이 이젠 햇빛에 바랜 경비복을 입고 땀에 젖은 손으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셨죠. 그래도 일하니까 좋다. 몸이 움직이면 잡생각도 덜 난단다. 그분의 말에 담긴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택배 차량 한 대가 초소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창문을 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좀 대신 받아요. 나 바빠서 시간 없어요. 아버님은 허리를 깊게 굽혀 예, 알겠습니다. 하며 상자를 받으셨죠. 그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지만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초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들을 만도 한데 그분의 하루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초소 안에는 작은 선풍기 하나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 한켠엔 아파트 관리 규정이 붙어 있었죠. 주민에게 불친절 시 경고 조치 주민 민원 발생 시 감봉 가능. 그 글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시락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반쯤 남은 김치와 식은 밥. 그 옆에 접혀 있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보였어요. 오늘도 잘 버티자.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짧은 글이 아버님의 하루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미어졌어요. 아버님, 힘드시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분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셨어요. 힘들긴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분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지만 그 주름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철님, 어제 그 주민이 또 민원 넣었어요. 차량 진입 안내 잘못했다고. 그분은 당황하지 않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원 많으면 곤란해요. 요즘 사람들 예민하니까. 그 말을 남기고 나가자 초소 안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세상은 참 빨리 변하더라. 예전엔 나도 회사 다닐 땐 나름 대접받았는데 이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날 명령하네.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여전히 멋지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웃다가 손등을 무릎 위에 얹으며 말했죠. 사람이 늙으면 누군가의 아버지에서 그냥 노인이 돼버려. 근데 말이다. 그래도 누가 도시락 챙겨주는 게 참 고맙더라. 그 말에 저는 울컥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햇살이 초소 창문을 비추자 먼지가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 있는 아버님은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경비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수많은 살들이 떠올랐어요. 이 일 오래 하실 거예요? 제가 묻자 아버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 뭐. 이 일로 내 시어머니한테 밥값은 벌잖아. 그 대답에 웃음이 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아버님은 작은 거울을 꺼내더니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자세는 잃으면 안 된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방 안엔 식지 않은 도시락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건 내가 먹어라 하시며 제 손에 쥐어주신 거였죠. 그 도시락을 들고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그분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작고 단단한 어깨, 굽은 허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견디는 모습.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파트를 지나쳤어요. 아버님이 계신 초소 불빛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불빛이 켜져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날, 제 세상도 함께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그날의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님이 맞던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그런 짓을? 그 궁금증이 나를 그 아파트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저는 일부러 도시락을 들고 다시 초소로 향했어요. 멀리서 보니 아버님은 여전히 땀에 젖은 채 택배를 나르고 계셨죠.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얀 선글라스에 명품 가방 팔짱 낀 채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걸어오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그녀는 초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비 아저씨, 지난번에도 말했죠? 차단기 열어두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관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꾸짖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누구시죠? 이분 며느리입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며느리, 그래요. 요즘은 다 가족이 나서서 문제 생기면 감싸죠? 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싸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요? 저기요. 그날도 차를 잘못 세워서 제 차에 흠집 냈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고 그런 태도야말로 예의 없는 거죠.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증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죠. 증거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차 앞에 놓인 쥐포 봉지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경비초소. 그녀는 그걸 확대하며 말했어요. 봐요. 이게 바로 제가 민원 넣은 이유예요. 이런 걸 방치하면 미관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몰라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쥐포 봉지 한 장 때문에 한 사람의 자존심이 그렇게 짓밟힌 거였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그만하자 고 하셨죠. 그녀는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버님 일말인데.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아버님이 그 아파트 주민한테 뺨을 맞으셨어.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아버님한테 손찌검을 했어.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버님은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셨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혹시 어떤 사람이야? 모르겠어. 근데 오늘 다시 봤는데. 제가 말을 잇는 순간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내가 말하는 그 여자가 박서현은 아니겠지? 박서현? 그게 누구야? 우리 부장님 부인이야.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장님 부인? 남편의 상사 부인이라니.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아버님을 때린 거야? 지연아, 제발 이 일에 끼지 마. 그분은 부장님이야. 회사 생활이 걸려 있어. 그 순간 그 말이 제 귀에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회사? 지금 그게 중요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죠. 나도 화나. 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 더 커지면 아버님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담스럽다? 그분이 맞은 게 민망해서 숨겨야 할 일이라는 뜻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비웃는 얼굴과 아버님이 초소 안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죠. 침대맡에서 핸드폰을 켜자 화면 속에 남편의 부장님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기념식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그 여자의 얼굴이 똑같이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누군가는 그 여자의 얼굴에, 그 손에 똑같이 책임을 느끼게 해야 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진실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맞던 그날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어요. 밤이 되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손바닥으로 아버님을 때리던 그 소리. 그리고 아버님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요즘 부장님이 나한테 신경 많이 써주신다. 승진 이야기까지 하시더라. 그 말에 제 속은 다시 타들어갔습니다. 그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듣기조차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버님을 때렸다고 당신은 알고도 웃을 수 있나요? 그 말을 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지만 결국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복장으로 같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초소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시던 아버님이 제 얼굴을 보시곤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그날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린 도시락통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님, 왜요? 잘못한 건 그쪽인데 왜 우리가 숨겨야 해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늙은이가 손에 좀 보면 어때? 괜히 일 키워봤자 그 사람도 곤란해지고 너희도 불편해진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모욕을 그냥 참으시면. 지연아. 그분이 제 말을 막으며 낮게 말씀하셨죠. 내가 참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야. 그 한마디가 심장을 꽉 조였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분이었어요. 누가 잘못해도 자신이 사과했고 누가 상처받아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그 표정은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포기 같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포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체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했어요. 나는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그때 나서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았더라면 아버님이 덜 아팠을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굴러다녔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어디 아파? 그 질문에 대답 대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물컵을 내려놓았죠. 지연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이 맞으셨어. 그런데 아무도 모른 척했어.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우리만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 그만하자.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자.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회사 문제야. 부장님이 알게 되면 내가 위험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었죠. 위험하다고? 그럼 아버님은요? 그분의 자존심은 이미 부서졌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늘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점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밤마다 아버님의 초소 불빛을 떠올렸어요. 아직 켜져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민원을 받았을까? 그 불빛이 꺼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건 아버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뜻일 것 같았으니까요.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님이 초소 안에 앉아 웃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분의 어깨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달려가도 그곳에 닿지 못했죠. 손을 뻗었지만 그분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4시, 심장이 요동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종이에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오늘도 아버님은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 뒤의 주름은 점점 깊어진다. 언젠가
그 미소가 사라질까봐 무섭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새벽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죠. 그 불빛 중 하나가 아버님의 초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무언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몰랐어요. 그날은 남편의 회사 부장이 주최한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집,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정말 중요해. 부장님 부부도 오시고 임원들 다 나와. 괜히 빠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야. 그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야 했죠. 그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이상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입가엔 억지 미소, 눈빛은 얼어붙은 채였죠. 남편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고급 빌라 단지였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예의를 갖춰 인사하자 남편은 무심하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어요. 같은 경비원이지만 누군가는 존중받고 누군가는 뺨을 맞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불공평하죠. 거실로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 와인이 돌고 있었고 남자들은 회사 얘기로 여자들은 명품 얘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서현. 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날과 똑같은 냉소적인 표정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쳤습니다. 순간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가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부장님 며느리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얼굴 처음 보네요. 잘 지내셨죠? 그 말이 칼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님을 때린 일을.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만이 깃들어 있었죠. 남편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지연아, 조용히 해. 그 말에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어요. 요즘 아파트 경비분들은 참 친절하죠? 특히 당신 시아버님. 아직도 일하시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시아버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나는 내 약점을 알고 있다는 노골적인 조롱이었어요. 남편이 중간에 나서려는 걸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서연 씨, 그날 기억하시죠?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날이라니요? 무슨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님 초소 앞에서 당신한테 뺨 맞은 날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웃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고 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억지로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해예요. 제가 때린 게 아니라 소리도 기억하고 있어요. 찰싹하고 당신 손바닥이 우리 아버님 얼굴에 닿는 그 소리.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웃고 있죠.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날 맞은 분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미안하다고, 늘 괜찮다고만 말하던 분이죠. 그런 분을 당신이 손으로 때렸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장님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연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부장님의 말을 덮었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그날의 행동은 폭력이었어요. 사람을 때렸다는 건 이유가 뭐든 그게 전부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고요한 복수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발산이 아니라 내 안의 죄책감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후회했어요. 그때 나섰더라면 아버님이 덜 아팠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 후회는 끝났어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 흐르던 정적이 천천히 부서졌고 누군가의 가벼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심장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문득 아버님의 초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초소의 불빛은 아직 켜져 있을까? 아니, 어쩌면 지금쯤 그분도 내 마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현관문을 닫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문제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전무님, 인사팀장, 그리고 부장님, 부인들까지 다 있었어. 너는 회사에서 내 위치를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이 일로 징계라도 받으면 우리 생활은 누가 책임져? 남편의 얼굴은 화로 달아올라 있었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수화기를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제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내일 부장님 사모님한테 사과하러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이 일은 내가 나서서 풀어야 해. 부장님도 불편하고 사모님도 상처받았대.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끝이라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을 맞은 건 우리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죠?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권력 그 한 단어가 사람의 존엄을 덮어버릴 만큼 무겁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부장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배를 누르자 어제 그 여자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웃고 있더군요. 왔네요. 어제는 좀 과했죠?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제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부장님은 옆에서 중재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도 너무 놀라서 그랬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태연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 감정이 앞서서 오해가 많죠.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 행동을 잘못 이해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냥 미안하다고 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제발 나 좀 봐. 이 일로 나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도 어제 너무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해 주세요. 경비 아저씨께도 말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당신네 가족,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녀 앞에서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참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야. 그제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은 잿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차 안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오늘은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님의 초소 불빛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분은 오늘도 그 불빛 아래에서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묶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또 누군가의 화풀이를 맡고 계실까요?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멀리 아파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만 입 밖으로 나왔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엔 정의보다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상, 그게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꺼진 초소의 불빛을 보고 저는 가만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채 맨발로 슬리퍼를 끌고 아파트 단지로 뛰어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보이는 초소는 정말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의자 위엔 접혀 있는 모자 하나와 텀블러 안에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 지연아,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한다. 걱정 말고 자라. 아버지는 괜찮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의 글씨는 언제나 정갈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삐뚤고 흔들려 있었습니다. 괜찮다니요, 아버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사과하고 돌아온 그날 아버님은 혼자 이곳에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 생각이 밀려오자 목이 메어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아버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달려가자 그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밤중에 여기서 뭐하냐? 추운데.
불이 꺼져 있어서 놀랬어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아, 전기 차단기 고장났더라. 관리실에 말하고 오는 길이야.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터졌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아버님, 저 그날 그 사람한테 사과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러라고 해서 회사가 걸려 있어서. 근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세상이라는 게 가끔은 옳은 말보다 조용한 말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아버님이 당한 일을 덮고 오히려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겠죠. 그게 더 아파요.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허리를 굽혀 초소한의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지연아, 사람마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너희를 지켰고, 너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 가족을 지켰지. 그게 다 사랑이야.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랑이라고요? 그래. 나한테는 내가 나서준 그날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날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 그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괜찮아. 내 며느리는 세상 누구보다 정의롭고 따뜻하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미안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그냥 참지 않을래요. 이 일이 잊히는 게 싫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살겠지만 저는 그걸 평생 안고 살 거예요. 지연아. 그분은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 너를 더 아프게 할 거야. 복수 대신 너답게 살아. 그래야 내가 나처럼 굽지 않고 설 수 있지. 그 순간 초소 안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기 스위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켜지자 초소 안이 환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따뜻한 빛 아래에 드러났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이 불빛 꼭 켜져 있어야 하거든. 이 동네 사람들 다들 내 불빛 보고 안심한다더라.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초소의 불빛이 단지 전등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그분의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희망이란 건 불이 꺼진 후에도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초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제 마음의 불씨 같았습니다. 꺼질 듯 하다가도 다시 켜지는 작지만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되었어요. 아버님께 도시락을 싸던 그 시간, 밥을 짓고 반찬을 담고 도시락통을 닦을 때면 주방 창밖으로 비치는 초소의 불빛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 불빛은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죠. 이젠 도시락을 들고 초소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한 달 전 아파트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사직서 한 장만 책상 위에 남겨두셨대요. 이제 불빛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무심함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퇴근을 하신 거겠죠. 그날 이후 초소엔 젊은 경비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리숙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에요. 저는 그를 처음 본 날 괜히 도시락을 하나 싸서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 그냥 집에서 남은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 청년은 놀란 얼굴로 도시락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께 처음 도시락을 드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땐 단지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란 걸 압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엔 주민들이 손으로 쓴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박상철 경비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 덕분에 아침이 따뜻했어요. 그 불빛 오래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메모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은 무심해 보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 불빛 덕분에 하루를 견뎠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시락을 다시 쌌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어서. 아버님이 남긴 말이 생각났거든요. 사람마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도시락 하나로 세상을 바꾸지. 그 말이 제 삶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초소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이젠 젊은 경비원이 그 불빛을 지키고 있겠죠. 아버님이 남기고 간 작은 등불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어졌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초소의 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감사와 따뜻한 뿐이었어요. 불빛이 꺼진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 않더군요. 누군가의 작은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그리고 아버님이 남긴 진짜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